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은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담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강원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강원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오늘 제241회 본회의를 열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이 포함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을 앞두고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상정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이 14표, 반대가 10표로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 이룸 바우처 지원 예산과 바람길숲 사업 구간에 있는 우산철교 철거 예산, 문화도시 사업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횡성군을 비롯한 전국 18개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이 오늘 국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횡성군과 동해시 등 비혁신도시 인구 감소 지역 18개 시군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은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통한 이전이 아닌 기존 지방도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2차 이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07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강원도에선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춘천을 뺀 16개 시군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군 제36사단과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생방 테러와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6사단과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생방 테러와 긴급 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탐지, 분석, 방제 장비,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강원 지역의 산불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 양 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시가 서원주 초등학교의 지자체 주관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비 노조는 원주 교육지원청에서 돌봄 전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초등 돌봄은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맞춰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으로 지자체 운영 돌봄 교실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충원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 돌봄 교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권리 중심형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강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장애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중앙동 일대를 행진하고 일자리 산업 참여자들의 공연과 사업 소개,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공공 일자리 사업 홍보에 나섰습니다.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지자체가 장애 인식 개선 직무를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리케어가 횡성군 우천면에 공장을 신축합니다. 횡성군과 뉴트리케어는 오늘 협약을 체결하고 79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우천면 5원리 6,45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년부터 우천면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장을 운영하다 올해 신규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20명의 신규 고용을 비롯해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투자 유치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에 주민문화공간인 쌍용복합문화센터가 건립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는 한반도면 행정복지센터 쌍용출장소를 겸하고 총 사업비 63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1,413제곱미터 규모로서 북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주민의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로서 운영됩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추모식이 평창군 봉평면 효석 달빛 언덕에서 열렸습니다. 이효석 선생의 유족과 평창 지역의 기관, 사회단체장, 추모객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봉평 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메밀꽃 필 무렵을 외국어로 번역해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021년 평창군은 가산 이효석 선생 부부의 유해를 고향인 봉평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메밀꽃 생육 부진으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효석 문화제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